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1966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535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은요, 힘을 잃은 종목, 죽어있는 종목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코너죠. 샘플러스 이두코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CPR 종목 소개에 앞서서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죠. 어제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컴투스와 게임빌이 5%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오늘 CPR 종목까지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오늘 시장 1960선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는데, 글쎄요, 상당히 예상 외로 강력한 흐름들, 장기적으로 이탈했던 5일선까지 재탈환을 하면서 힘을 축적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게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하락할 줄 알고 매도했다가 상승하게 된다면 크게 상심하는 경우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해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 CPR을 통해서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한 AS부터 매수 포인트까지 집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컴투스하고 게임비를 제가 이제 서서히 매수 포인트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빌이 한 5% 정도,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넘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단기성으로도 역시나 선색이 없는 상황들로 포인트들이 쏙쏙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종목 놓치지 마시고 잘 시청하셨다가 대응하신다면 반드시 기관보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수익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보람이 있겠죠. 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더불어서 CPR 게시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이 들어왔네요. 읽어보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는 가는데, 현대차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현대차는 가는데, 현대모비스는 힘을 못 씁니다. 멘토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매수가는 28만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저가라고 생각해서 샀더니 지하 1층이 더 있네요. 지수는 오르는데 힘 좀 주세요.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수가 상승하는데 내 종목이 이제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기운이 없으신 경우입니다. 제가 또 길을 또 팍팍 들여서 매수 대기자분들에게는 매수 포인트 자리로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대차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어떤 그 자사주 매입, 그죠?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쉬어가는 구간으로 들어왔고 순환매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그런 상황으로 서서히 순환매보다는 이제는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를 찾아서 순환매보다는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를 찾아서 상승이 나와줘야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의 경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번 3분기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오는 상황이지만은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현대모비스가 4분기에도 수익성 4분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주가가 선반영이 된 측면들, 그죠? 선반영이 된 측면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오히려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반영을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는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28만 원대죠. 28만 원대의 비중 30%가 좀 되겠는데 28만 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충분히 이번 4분기부터는 이 현대모비스의 저평가된 부분들에 인해서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상승 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확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현재 구간부터는 전략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모비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엔저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후에 현재 쌍바닥을 다지고 하방 경직을 강화시킨 이후에 주가가 에너지 응집형, 그죠? 자, 에너지 응집형의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구간부터 이제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근접해 있으면서 24만 원대의 저항, 24만 원대의 1차적인 저항이 되겠죠. 24만 원대의 1차적인 저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들이 이제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단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가운데서 신저가로 볼 수 있는 22만 6천 원권, 22만 6천 원대부터 최근에 23만 원대까지 저점을 높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 에너지를 응집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은 손실을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라 어떤 그런 추가 매수, 그죠? 추가 매수로 인해서 대응을 해야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구성하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현재 구간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스트롱 바이입니다. 스트롱 바이 관점으로 죄송합니다. 스트롱 바이 관점으로 눌러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최대한 이 평단가를 25만 원대까지 평단가를 낮추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해서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도 22만 원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서서히 물량을 매수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해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6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한 만큼 평단가를 잘 낮춰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건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종목은 물려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단기성보다는 어떻습니까? 단기성보다는 이 중기성으로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옳다라는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그 부분들은 충분히 가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드콜 CPR은 현대모비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드콜 CPR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단순히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닙니다. 그 종목에 대한 적정 매수가까지 잡아주는 추천도 해주시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1960선을 회복했는데요. 그 원동력 외국인들의 수급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의 매수세도 가세하면서 종목별 변동성, 반등 탄력이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낙폭과대주의 반등, 그리고 대형주들의 개별 기업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시장 자체 흐름은 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좀 급락세를 보였던 삼성 SGS가 오늘은 8%, 9%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을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그래도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코스피 국면은 200주선, 그러니까 1964포인트를 돌파하고 안착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안착할 경우에는 코스피 반등 시도는 좀 더 가시화되고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낙폭과대 소비재 주도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낙폭과대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최근 낙폭과대주들의 급반등 그리고 급락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하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을 보면은 한 종목이 꾸준히 올라가기보다는 순환 매수격이 조금 강합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바로 급반등세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급반등 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단기 급락할 때 좀 매수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계속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코스피 1960선 안착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형성됐다, 주도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점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에 돌입하면서 유통주와 IT 관련주들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반등 과정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던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 유통, IT 업종에 한번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 전략을 가져나가시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주욱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제 소개해 주셨던 세아제강과 메커스, OCI와 현대 BNG 스틸까지 리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들어갔던 종목들은 별로 좋진 않네요. 예, 근데 전전일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좋은 거 놓고 봤을 때 이게 하루 계속 연달아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참 하루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세아제강 보시면 중대형 철강 관련 업체 대부분 꽤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수준은 역사적으로 봐도 주봉상으로 봐도 최고 바닥권에 있습니다. 예, 그게 포인트가 그 예상 PER도 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 및 이익률 개선세 놓고 봤을 때 가장 저평가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선 84,000원 구간을 좀 마지노선 보시고요. 96,000원까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 꾸준히 유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커스, 그 다음 쪽 메커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솔루션 업체이고요. 현 주가 수준이 7배에서 8배 정도밖에, PER 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에 비해서도
어떤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고, 예, 동종목은 뭐 올해 뭐 3분기 들어서 기관 외인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저평가된 영역 곧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3,500원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000원 밑에서는 한번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OCI는 뭐 포인트는 뭐 3분기 비영업 뭐 손실 그런 갖고 있는 뭐 네오 세미컨인가 그쪽이 손실을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뭐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9,000원 뭐 손절가 잡으시고 반등은 뭐 많이는 잡지는 못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태양광 그런 이게 개선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 뭐 11만 원대까지는 한번 좀 보실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도 세안 제강과 좀 비슷한 종목입니다. 올해 예상 PR 뭐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적 대비해서 역시나 좀 저평가 영역에 있고, 뭐 지금 구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19,000원대까지 뭐 장기 이평선인 241선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략주들 어떤 종목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풍국주정이라는 예전에 몇 번 했었던 종목인데, 그때 뭐 수익이 좀 괜찮았습니다. 10,000원대 그때도 비슷하게 좀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13,500원을 기록하고 다시 지금 한 10,000원대로 좀 주가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좀 밀리면서 같이 밀린 것 같습니다. 국내 점유율 10% 내외의 뭐 주정업체 자체가 그런 과점 시장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은 계속해서 뭐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최근에 뭐 중국에서 뭐 한류가 좀 뭐 인기가 많죠. 그러면서 또 소주도 같이 덩달아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뭐 10,000원 근처는 PBR 1배 미만 그 기업 청산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당주로서도 동사에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10,000원 근접시 혹은 뭐 밑에서는 매수 관점을 보시고 한 12,000원대를 고가로 보신다면 박스권 전략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파트론인데 파트론도 한번 8,000원 초반대에서 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뭐 나쁘다면 이미 꺾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준 거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카메라 모듈, 수정 디바이스, 안테나, 뭐 유전체 필터, 어떤 뭐 카메라 뭐 부품뿐만 아니라 그런 스마트폰 쪽에서는 뭐 종합 부품 메이커로서 시장에서는 꽤 그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비중 굉장히 좀 높게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종합 휴대폰 부품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일반 한 곳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부품사 대비해서도 이익률은 거의 뭐 10% 내외 아직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고 매출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안 나고. 그리고 최근 뭐 기관하고 또 외인 수급이 다시 또 붙고 있는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또 삼성전자가 어떤 스마트폰 부품 전략을 새롭게 재편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간 뭐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뭐 강점이 있다고 하면 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블루콤이 그런 블루투스 헤드셋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되고 파트론도 그쪽에 기술이 있고 이미 시장에 조금씩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수익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한 12,000원대까지도 11,000원? 12,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만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한 8,800원 정도를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입니다. 대상도 오랜만에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국내 최대 전분 시장 1위 업체고 뭐 미원 다 아시다시피 미원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원이 뭐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 뭐 음식에서 끊을 수 없는 게 미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뭐 매출은 계속 나오면서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또 뭐 곡물가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올해 작년 계속 그 안정세에 있습니다. 안정세에 있어서 수익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단기 낙폭 과대 구간을 보여주고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5,000원을 뭐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44,000원대까지는 한번 주봉상의 그런 저항 구간입니다. 44,000원대가 거기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업체고, 그리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MCU라고 핵심 칩 설계면 제조 업체입니다. 요즘 가전제품 들어가면 밥통이 또 말도 하고 또 그럼 귀뚜라미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뭐 스마트폰으로 뭐 조절도 하고 그런 게 이런 게 칩이 들어가야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도 지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기대가 돼서 예전에 한번 10,000원대까지 올랐다가 그때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고 하면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관련 매출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적을 확인하면서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500원은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 6,500원대까지는 뭐 이건 기업 가치로 봐도 그 6,000원, 7,000원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번 보셔도 짧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풍국투정과 파트론, 대상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까지 4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22일 토요일에 강연회 있으시죠? 네,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강연회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소개를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자리가 조금 부족할 정도로 다 차진 않았습니다. 뭐 이번에도 더 넓은 데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오후 2시 동부금융센터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중 멘토님 참 솔직한 남자 같아요. 그거 빼고는 뭐 남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주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 중국 시장 상황과 함께 어제부터 시행됐죠. 후강통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관련 수혜 업종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한타증권의 정희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후강통이 시행됐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 지금 먼저 해외 쪽부터 보시겠는데요.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변수가 여러 가지로 좀 있었습니다. 먼저 홍콩 H지수, 상해 종합지수 모두 다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지수 같은 경우 지금 21포인트까지 강하게 갔었었는데요. 그런 반면에 지금 홍콩 지수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으로도 어제자에서 봤었을 때는 홍콩 H는 어제자에서도 힘이 없었고 상해 종합지수가 그나마 좀 보합권을 갔었었는데요. 그만큼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수급은 들어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봤었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 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재밌었던 것이 상해에 상장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특히나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게 상해에만 상장되어 있는 종목, 그전에는 홍콩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후강통이 열린다고 해서 홍콩 H지수가 뭐 우리나라에서 홍콩 지수를 매매 안 했던 분들이야 새롭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플레이어들 봤었을 때는 그저 그렇거든요. 그들 봤었을 때 그나마 좀 살만한 거, 그전에 사고 싶었었는데 못 샀던 종목이 바로 상해 종합지수 안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같았을 때 가장 좀 잘 올라갔던 섹터를 보면요, 효모 쪽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또 항구 쪽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항구 쪽 같은 경우는 석탄 수송이 제일 많은 쪽이기 때문에 특히나 겨울철을 앞두고 그런 종목들이 좀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좀 보시겠는데요. 소재단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유한타증권 HTS를 보면 8829 하면 여기서 보면 호강통 섹터별 대표 종목이라고 해서 각 섹터별로 상해 지수와 홍콩의 각각 상장된 종목들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상해 쪽을 보면 내몽고 포도 철강 같은 경우가 1%대 강보합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낙양몰리브덴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대표적인 철강주죠. 보산철강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내몽고 포도 철강, 중국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밀리고 있고요. 홍콩 시장은 더 안 좋습니다. 특히 똑같이 낙양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상해와 홍콩이 두 군데 다 상장이 돼 있는데요. 홍콩 지수 쪽이 더 많이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6%까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안강 뉴스틸도 마이너스 5%대의 그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을 보시겠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었던 상해 자동차, 오늘도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성 자동차만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쪽을 보시겠는데요. 대부분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안타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자 쪽 보시겠는데요. 상해 항만그룹 같은 경우는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시장, 상해 시장 같은 경우는 강한 상한가가 10%까지 올라가죠. 그렇다 보니까 10%에서 잔량도 6,600만 주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제품으로 국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던 내몽고 1위 실업 같은 경우 4%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강통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려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릴 수가 있다. 증권사들마다, 특히나 한국 증권사들마다 추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냐 안 올라와 있냐, 그런 종목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장의 모습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소비재에서 아까 말씀 안 드렸었던 왕왕 중국 같은 경우나 청도 맥주, 강사부 홀딩스 모두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후강통 수혜 업종이나 관심 가질 만한 업종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그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상해제약그룹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상해제약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3위권 의약품 유통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체로서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제약 쪽의 유통이다 보니까 제약이 잘 갈수록 더욱더 유통 부분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 성장 동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품 믹스 개선과 R&D 쪽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EPS 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EPS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PER 같은 경우도 13.6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해제약그룹 차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평선을 잡아가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상해제약그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정고점을 갱신하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물대도 없고요. 좀 깔끔한 주가 상승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윤성의 후강통 시간에는요, 상해제약그룹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양호한 모습을 좀 움직여줍니다. 특히나 자, 오늘 삼성 SDS가 급등을 좀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피 쪽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 조금은 갈 것인가, 좀 대형주 상승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자, 먼저 움직이고 있던, 또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조선주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 괜찮았고요. 화학주들도 죄송합니다.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또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민감주들이 좀 먼저 움직인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뭐 시장 분위기는 어찌됐든 간에 뭐 종목들 움직임 자체가 막 엇갈리니까 좀 많이 짜증이 나실 것 같은데요. 수급 100점 보고 상담도 도와드릴 거예요. 문자번호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줘 보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준데요. 삼성 SDS, 컴퓨터스, 대우조선해양, LG화학, LG생활건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삼성 SDS가요. 오늘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날도 그랬고 둘째 날 오늘까지 해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네요. 먼저 어제와 이제 그제 수급을 보자면 같이 보실게요. 자, 기관들의 매수세와 좀 외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첫날 상장 첫날 기관들이 150만 주가량을 매수해줬고 그 다음 날도 얼마? 약 30만 주가량을 매수해줬어요. 누가 많이 샀냐면 첫날은 보험, 투신, 연기금이었고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새 주력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외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해요. 외인들이요. 보자면요. 외인들이 현재 몇 주죠? 9만 1000주 이상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13,000주가량. 기타 법인도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강한 매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현재장 열어보더라도 외인들이 좀 더 많은 물량을 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좀 기간도 좀 도와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 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단기로 오실 분들은 하지 마시고 장기로 오실 분들만 매수하세요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 외에 뭐 다른 관련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더 장기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증권사 목표가 얼마까지 또 나왔습니까? 네, 60만 원까지도 현재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시고 또 오늘 급하게 따라가신 전략은 필요하지 않고요. 조정 시마다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서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죠? 네, 컴투스입니다. 자, 컴투스가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좀 밀리는 듯 했다가 떨어지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밀리는 듯 했다가 약간 좀 반등을 주긴 했는데 큰 폭은 조금 아니에요. 뭐 장중에 5%까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좀 일단 밀리는 추세입니다. 수급으로는 오늘 장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그래도 많은 물량을 매수해줬거든요. 2만 주와 15,000주가량. 근데 약간 걱정은 이거예요. 오늘 장 반등을 준다고 해서 수급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최근에 수급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히려 흘러내려갑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도 벌써 좀 풀려버려가지고 썩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네, 많이 밀렸었네요. 미처 이제 들어오면서 체크 못 해봤는데 바닥에서의 상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요. 천천히 시장 보시면서 대응해야 되는데요.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은 그게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조금은 비중 크신 분들은 네,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반등이 나온다면 줄이셔야 되고요. 신규 매수 접근은 정말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조선주 가운데서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조선주 오늘도 올라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오늘장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8월부터 9월부터 10월까지 힘드시지만 버티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버티셔야 돼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버티셔야 돼요. 왜 버티라 말씀드리냐면 요 근래에 한 말씀 드렸죠. 수주가 어찌됐든 간에 4분기가 3분기보다 낮고 내년이 올해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었을 때 이제 돈이 남는다고요. 내년부터 만드는 배들은 다 남는다고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나온다는 거죠. 버티셔야 돼요. 오늘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흔들리죠? 그렇죠? 흔들리지만 다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버티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 들고 계세요. 이때 제가 7월, 8월 이때 매수 괜찮다 의견 드렸어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매수하신 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가신 분들은 마이너스 몇 프로 됐을까요? 10% 조금 안 되실 것 같은데 좀 넘나요? 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버티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제가 분명히 내년까지 가져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힘들어도 가져가시면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조선주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이제는 매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성장성을 봤을 때 낙폭이 가장 심한 그런 업종 가운데 하나니까 미리미리 어느 정도 물량을 싣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 오늘 수급도 양호한 종목 대우전 해양이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서 가져가 보자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을 잠깐 볼 건데요. LG화학 흐름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조금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장은 좀 그래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자, 바닥에서의 상승을 1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급 포인트에서도 살펴보자면 뚜렷하게 흐름은 안 보이는데 오늘 장은 조금 매수가 그래도 좀 다시 들어와요. 외인들이 29,000주, 기간 7,000주가량인데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제가 뽑아오긴 했는데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좀 바뀐 흐름도 있고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흐름은 어쨌든 간에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내년 역시 성장성이 가장 좋은 업종 가운데 하나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으로 바로 갈게요. 자, LG생활건강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LG생활건강 흐름도 굉장히 조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네, 주가 포인트에서 살펴보자면 오늘장 5.9%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으로서의 빠르게 올라가는 포인트인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인지에 대한 부분은 수급이 해결해 주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굉장히 강한 물량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어떻게 해요? 네, 끌어내렸습니다. 끌어내렸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장에서 수급 상황은 어떻게 해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나오긴 하는데 기간이 좀 너무 적네요. 생각보다 좀 바뀌었어요. 외인들만 2,000주가량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워낙에 이 종목 자체가 가격대가 크다 보니까 외인들이 현재 한 73억 원 정도의 매수를 좀 보여줍니다. 많은 물량 매수하는 거예요. 외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다시 튀어 올라갈까요? 내일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21선 위로 튀어 올라간다면 전고점 포인트까지의 흐름 한 64만원 정도, 63, 4만원 정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닙니다. 네, 짧게 보실 분들은 빠져나가셔야 되고,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에서 다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지만, 너무 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자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3144님, 롯데케미칼 15만 3천원에 사셨어요. 보겠습니다. 자, 15만 3천원에 네, 매수를 하셨고요. 최근 들어서 롯데케미칼이 빠르게 조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정말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매도 가격 자체 오늘 일단은 121선까지 아주 강하게 한 번 더 돌파를 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어요. 상승으로의 분위기가 나올 것인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 것인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마 매수가 근처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수급상은요, 오늘 롯데케미칼 양매수 괜찮아요. 36억, 41억 원치 양매수 나오고 있고, 최근에 수급도 기관들이 매수를 그래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에서 외인이 이제는 서서히 가담하면서 개인 물량을 어떻게 해요? 빼주고 있는 상승적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롯데케미칼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심할 경우가 15만원 포인트지 바로 조금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자, 반등을 준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1차적으로는 제가 18만원 언저리에서 18만 5천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포인트까지 반등은 좀 가능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지켜야 될 라인은 15만원 라인인데, 근데 15만원 라인을 아마 깼다가 바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30% 사신 만큼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한 내년 중반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꼭 연말 실적 확인하시고 그때 한번 대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이에요. 7539님 47,500원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매수하셨나요? 오늘 매수하셨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매수하셨다면 아마 11월 13일날 매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매수하실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그 상승 흐름이죠. 한전부지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잡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외에 뚜렷하게 호재거리를 찾기는 지금 당장은 없어요. 공사가 들어가서 매출로 발생한 시점 자체가 아주 먼 시일이라고요. 그래서 팔고 나오세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 그날 좀 오르긴 했지만 바로 매도가 나오고요.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매도가 나옵니다. 수량으로 체크할까요? 외인 33,000주, 기간이 몇 주? 71,000주.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처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NHN엔터 81,000원인데요. 4605님 어찌할까요? 보겠습니다. 자, NH엔터를 볼게요. 자, 큰 흐름에서 봤을 때 NH엔터가 움직임 자체가 과연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오늘장 흐름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좀 밀리죠? 1.4%. 근데 최근 들어 계속 밀렸어요. 매수하는 구간은 81,000원입니다. 그렇죠? 요쯤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NH엔터에서 지금 게임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게임 수정안에 대해서 제출합니다. NH엔터 쪽에서요. 언제까지? 내일 제출합니다. 19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수정하겠다고 제출하게 되면은 게임 위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바로 받아주고 해결해 주겠죠. 왜요? 한 발 물러섰는데 기업에서. 그럼 게임 위에서도 그래 고맙다. 니들이 물러섰으니까 우리도 등급 취소 바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나 아니면 바로 금요일부터나 목요일부터나 주가가 튀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정말 지겹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종목 연말까지 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최소 연말까지입니다. 왜요? 10월부터 신작 게임들이 줄줄이 출시가 됐어요. 뭐 신작 게임이 대박을 치건 평타를 치건 그냥 그렇건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게임들이 실적을 올리게 돼 있다고요. 10월 전까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10월부터 해서 게임들이 주구장창 나오는데 돈을 어찌됐든 법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해요? 흑자로 돌아섭니다. 영업이익 고작 100억도 안 되는 금액 적자 받습니다. NHN또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바로 돌아섭니다. 잘 보셔야 돼요.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장담하건데 영업이익 흑자 갑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추가매수 하셔야 됩니다. 30%지만 추가매수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야 되고요. 비중 늘리세요. 그리고 단가 낮추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연말까지 가져가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지켜보시고 또 더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까지 가져간다면 정말 돈 많이 벌 종목이에요. 네. PBR 1배도 안 됩니다. 잘 지켜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카카오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음 카카오 7211님 139,000원 40% 보겠습니다. 네. 자, 139,000원 40%인데요. 20일 전을 뚫고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저께부터 해서 수급 포인트가 깨졌냐? 네.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나왔어요. 언제부터요? 월요일부터. 아니, 금요일부터. 그리고 어제도 기관 매도가 좀 나왔어요.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수고. 외인이 잡아주긴 했는데 주가는 꺾여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이냐? 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 그나마 조금 낫단 소리예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흐름이 좀 아니네요. 자, 오늘장도 볼게요. 오늘장은 또 기관 매도 나오네요. 현재창 열어볼게요. 외인들은요, 매도 나오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하셔야죠. 다시 반등을 준다면 어떻게 조금은 매수를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타깝지만 일단 좀 빠져나오신 다음에 비중이 너무 크셨어요.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시 반등 주면 그때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면 정말 다음 카카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상관이 없는 종목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다음 카카오 이제 본격적으로 합쳐진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 증가치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현 주가 수준 자체도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 내년에 실적을 기인한다면. 그래서 조금은 큰 그림을 보신다면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불안하시다면은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다시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8,500번님 46,500원 볼게요. 네, 오늘 0.8% 정도 밀려요. 올라가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자, 셀트리온 실적 발표는 언제인가요? 뭐 이번 달 안으로 하게 되겠죠. 자, 밀리는 이유가 뭔가요? 밀리는 이유가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밀렸어요.
뭐죠? 뭐 램시마가 4개국에서 5년간 최대 2조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네. 그렇죠? 일단 바이오시밀러 제약약품 관련해서 실제 다른 약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오리지널 제품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많으면 70%까지 싸게 좀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의 유럽 쪽 판매에 대해서 본격적인 성장성은 언제인가요? 내년입니다. 뭐 재고가 쌓인다 이런 포인트가 있지만 허가가 난 이상 판매는 이루어지는 거고 발빠르게 매출액도 일어나겠죠. 자, 또 하나 외국인 쪽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온 부분이 한 1조 5천억이 돼요. 네, 많단 말이에요. 판권을 사기 위해서 외인들이 투자를 한 겁니다. 1조 5천억. 셀트리온의 지분 가치는 현재 시가총액은 4조 1천억입니다. 30% 가까운 물량, 30% 정도를 외인들의 조금 투자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상황을 보세요. 네. 길게 보면은 절대 배신할 종목은 아니에요. 네. 길게 본다면. 조만간에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중에 대해서 늘리시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또 하나 수급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관과 외인들의 좀 매도세가 잡혀요. 기타 법인까지. 네. 얼마나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대차 거래는 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눈에 보일 정도죠.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파란색으로요. 여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30만 주, 어제 18만 주가량 매도, 개차 거래가 줄어들었고, 금액, 상한이 됐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같이 보신다면은, 현재 유가대 어느 정도는 바닥 확인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 미처 드리지 못했던 NH엔터도 최근 들어서 대차 거래 상환이 줄여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상환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같이 보신다면은 바닥 확인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셀트리온도 다시 좀 상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8월 달에 38,9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고 조만간 또 한 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 일단 거의 쌍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큰 그림에서 보건데도 이런 포인트가 사실 잡히긴 했었는데 다시 새로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크게 깨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이 흐름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네, 워낙에 좀 싼 종목이고 2분기까지의 실적이 작년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에 재고가 넘어갔다고요. 그 부분은 일단 좀 체크가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네, DRB 동일입니다. 1816님 17,500원에 25%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DRB 동일 같은 경우가, 자, 보겠습니다. 많이 최근에 좀 밀린 상황에서 주가 포인트가 상승을 조금 오늘장 주는 것 같지만 또 큰 폭은 아니에요. 매수하신 가격 구간이요. 17,500원이십니다. 좀 사실 굉장히 사기 힘든 가격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추세 하단에 맞춰서 매수하더라도 요 정도 포인트거나 요 정도 포인트가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맞추면 이 포인트거나 여기다 맞추면은 요 포인트거나 요 포인트가 나왔어야 됐는데 약간은 조금은 타이밍적으로 안타깝지 않았나. 이 그림 보실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을 보셨다면 요렇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요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도 약간은 조금 75,000원, 17,500원 부분은 좀 높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 기업의 실적 측면, 실적을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순이익도 나쁘지 않은 모습에서의, 잠깐만요. 3분기 볼게요. 실적이 나와 있나요? 3분기 실적 아직 나와 있지는 않네요. 아직 왜 안 나왔네요. 거래소인데 꽤나 좀 발표가 늦는 모양입니다. 여기만 안 나오는 건가요? 다트를 들어가긴 제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현 구간대에서의 수급사항도 마지막 체크해드리자면 너무 많이 꼬여있어요. 기간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곤두박질. 자, 이거 언제 올라갈까요? 기간 매수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못 올라갑니다. 기간 매수 나오기 전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약간의 매도세가 멈춘 듯해 보여요. 연기금 매수가 잡히는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지가 될 겁니다.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주가 반등폭은 1차적으로 어디까지? 한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나오거든요. 그 포인트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던가 아니면 추세상, 죄송합니다. 수급상 체크해보고 그때 좀 다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DRB 동일은 약간 조금 실적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좋지 않게 나왔으면은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5,000원, 16,000원까지는 봐도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한국항공우주 0377님 보겠습니다. 41,500원. 네. 41,500원에 매수하셨어요.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매수하는 구간 자체가 뭐 거의 이 정도예요.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떻게 해요? 진짜 길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볼 종목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정부 정책은 계속 좋아지고 계속 해외 수주가 늘어난다고요. 주가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전에 제가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가 이렇게 제가 추세를 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 처음 추천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요때쯤에 이제 정리를 하고 좀 나왔었는데 더 간다고요, 이거는. 네, 이거는 다른 그림을 그릴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이죠. 뭐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거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오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래 가져갈 자신. 최소 한국항공우주는요. 1년에서 2년 볼 자신 없으시면 팔고 나가세요. 네. 이거는 1년, 2년, 최소한 2년은 봐야 돼요. 제가 5년 얘기하고 있는데 2년 이상 볼 자신 없으시면은 웬만하면 그냥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네. 아셨죠? 단타 칠 종목 아니에요. 단타 칠 건 따로 있는 거지 이건 단타 종목이 아닙니다. 불안하시면 팔고 나가시고요. 그냥 1, 2년 적금했던 것처럼 넣어두시려면 그냥 넣어두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삼성 SDI처럼 마찬가지로 네.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아시죠? 그런 포인트대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종목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드리려던 종목 자체의 수급 포인트가 사실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수급이 돌아와서 바뀌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수급 꼬이고 있어요. 약간 뭐 올라가는 듯 하긴 한데 약간은 좀 더 추세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되겠다. 좀 반등 나오고 안전한 구간대에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놓치지 마시고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64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536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